안녕하세요.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1단원 불입니다. 1단원이라 그런지 역시나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몇 문제 빼고는 딱히 볼 건 없고, 약간 예를 들면은 레벨 3 마지막 단원? 마지막 단계? 뭐라는 거니? 마지막 문제? 그런 거 빼고는 딱히 볼 건 없고, 그것도 사실은 옛날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내신에도 맨날 나오는 그런 거여가지고 처음 볼 때만 좀 그럴 뿐이지, 많이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울 건 아니고요. 빠르게 풀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제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게, 원순열이 되게 많아요. 원순열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 원순열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는다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같은 것이 포함된 원순열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써 있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딱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원순열을 엄청 복잡한 문제는 내지 않는다가 현재 이제 기출문제나 그런 것들의 기조였는데, 그거를 EBS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다룬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아예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먼저 유제 1번. 시작부터 원순열이죠. 이런 문제 볼 때는 모든 확률과 통계 문제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거,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했을 때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3번이 제일 특징적이고 중요하겠지. 여기에 들어갈 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4, 5번에 들어갈 애들은 원순열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회전시키면 똑같으니까. 물론 한 바퀴 회전시킬 때마다 4번씩 겹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면 먼저 가운데에 들어갈 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가지 색깔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들어갈 색깔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되고, 나머지 색깔이 이제 원순열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4 빼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5가지 색깔을 모두 한 번씩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5 곱하기 3 팩토리얼이면 정답은 30이 되지 않을까? 됐고,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탁자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1학년이 1명이고요. 2학년 2명이고요. 3학년 3명이네요. 좋아. 1학년 학생이 양옆에 모두 2학년이 앉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건이 붙어 있는 것부터 먼저 봐야지. 근데 이 원순열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일단 한 명을 앉히고 나서 그러고 생각하면 돼요. 앉히는 순간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수열처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언제 얘가 겹치고 언제 겹치지 않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순열이 헷갈리는 이유가 얘가 어떻게 회전을 시켰을 때 겹치는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보통은 한 명을 박아 1학년을 앉혀. 이렇게 앉히는 순간 2학년이 1학년 양옆에 앉아야 되는데, 2학년 A라고 하는 학생이랑 2학년 B라고 하는 학생이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 둘이 똑같이 2학년이라고 라벨링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얘가 2학년의 A라고 하는 학생이 1학년의 왼쪽에 앉는 거랑 1학년의 오른쪽에 앉는 거는 아무리 회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겹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의 A, 2학년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요렇게 앉는 경우랑 이렇게 앉는 경우의 수, 뭐라니, 요렇게 앉는 경우의 수,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2배를 해줄 거고요. 이 2를 곱했다는 얘기는 난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1학년을 먼저 앉히고 그 다음에 2학년까지 양옆에 앉힌 거야. 그리고 나머지 3학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1학년을 먼저 박아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렬로 나가는 수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3 빼기 1의 팩토리얼 그런 거를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럼 이중적으로 우리가 원순열을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3팩 3명의 학생을 세 자리에 배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정답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자, 원순열은 진짜 말 그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풀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원순열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다음 문제 보시면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오케이. 그리고 4개를 뽑으신다 합니다. 그럼 4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내가 만들 건데 0을 홀수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맨 앞자리에는 0이 못 들어와. 0, 1, 2, 3이라고 하는 건 이건 4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3자리 자연수잖아요. 123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0이 못 가고요. 0이 못 온다? 그쵸? 그리고 홀수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자, 0이 홀수에 근데 총 4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0을 1개 포함할 경우, 두 번째로 0을 3개 포함할 경우, 이렇게 2개밖에 없겠지. 0을 만약에 1개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0 놓을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있을 거야.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그거를 고르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0을 만약에 여기다 넣었다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는 1, 2, 3, 4 다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냥 4의 3승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4의 3승이 얘가 이렇긴 하지만 어차피 얘가 거듭제곱이기도 하고 저는 이 기호 잘 안 쓰긴 해요. 쓰기 귀찮기도 하고 그냥 사실 지수 거듭제곱으로 보는 게 훨씬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볼 거고 앞으로도 아마 요 기호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 않을까. 네, 아무튼 3 곱하기 4의 3승이고 얘는 일단 뭐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0을 3개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0이 못 오니까 0, 0, 0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그럼 얘가 이제 1, 2, 3, 4 4개 오는 거니까 그냥 4개죠. 그럼 2개를 더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4의 3승 더하기 4는 얘가 64니까 이거 192 196이겠네요. 됐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런 것도 내신이나 그런 걸 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집합이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집합이 왜 나오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요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가야 돼요. 총 원소 4개죠. 하나 들어가야 돼. 하나. 나머지에 3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집합은 공집합이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 1개 들어가고 얘 공집합 아니니까 여기 하나 들어갈 경우, 2개 들어갈 경우, 3개 들어갈 경우 다 봐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들어가는 경우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 A 교집합, B 여집합 여기에 들어갈 1개의 원소를 고르는 경우의 수 뭐 곱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그리고 얘를 1번 이거 숫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 아닙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라벨링을 해볼게요. 1번, 2번, 3번. 요 1, 2, 3번에 내가 3개의 원소를 넣을 거야.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전체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그냥 각각의 원소 만약에 였다가 뭐 4라고 하는 원소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1, 2, 3 이 3개의 원소를 여기에다 꼬라 박아야 되는 건데 각각의 원소가 그냥 야 나 2번에 갈래, 나 3번에 갈래, 나 1번에 갈래 이런 식으로 그냥 결정한다는 느낌 아니야? 요 1번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요 2라고 하는 원소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3이라고 하는 원소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 4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 있어. 이거 조건 만족했어. 그럼 이제 요거를 생각하지 않은 전체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의 3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원소가 3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1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 뭐 알죠?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경우는 요거야. 그럼 거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야겠지. 이거 여사건은 뭐예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전제를 해놨으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여사건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이거 빼놓고 2번, 3번에만 이 세 개의 원소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돼? 각각의 원소가 두 가지의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1이라고 하는 원소도 2번 또는 3번에 들어갈 수 있고 2라고 하는 원소도 2번 또는 3번에 들어갈 수 있고 3이라고 하는 원소도 2번 또는 3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각각이 모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건의 경우의 수는 이게 3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은근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뭐 강조를 한번 드리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이거 27이고 8이니까 이거 19고 76이에요. 됐죠? 물론 케이스 분류해도 돼요. 근데 좀 귀찮아서 그렇지. 당연하게도 이제 A 교집합 B가 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 세 개일 경우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하나만 보면 되잖아. 자, 뭐 그런 거고. (1번부터) (6번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고요. 6장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한다. 오케이. 한 번씩 체크하시고 나중 가면은 막 중복해서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중복 순열, 중복 조합, 그냥 순열, 그냥 조합, 같은 것이 범대 순열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 서로 다른 건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같은 건지 그에 따라서 매번 또 달라지니까 이 확통은 특히나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얘는 문제를 단순화하고 내 언어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 나와 있는 조건은 이 문장형 문제, 그러니까 이런 약간 실생활적인 문제에서 그것들을 내 언어로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어쨌든 4의 약수가 적혀있는 모든 카드 1, 2, 4겠죠. 얘는 5가 적혀있는 것보다 왼쪽에 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말은요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단 1, 2, 4 이 세 개 간의 순서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얘네들이 5보다는 앞에 있다라는 그런 순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1, 2, 4, 5라고 하는 이 4장의 카드를 그냥 모두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네모라고 볼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네모랑 3이랑 6 이렇게 6개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뭐 네모 3 아니 6 네모 3 네모 이렇게 논다라고 했으면은 난 그냥 자연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네모만 5로 바꿔주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왼쪽에 들어가는 3개의 네모는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 1, 2, 4, 5를 네모라고 봤을 때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잖아. 6팩 나누기 4팩으로 보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 30까지가 돼요. 요 상황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그냥 5라고 무조건 놓고 여기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3개 걔네들이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그냥 여기다 곱하기 3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정답 180이에요. 먼저 같은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순서 지들끼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그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고 6번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사실은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굳이 안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꼭 조건이 붙을 거거든. 꼭 지나가면 안 된다라던 건지 꼭 지나가야 된다라든지 약간 그런 식이 붙을 건데 요렇게 꼭 지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여사건을 써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요 P라고 하는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게 여사건인 거잖아. 그럼 총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러니까 이거 5개에다가 요거 3개 더해야 돼가지고 총 경우의 수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를 지나가야 되고 얘도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요렇게 올라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걸 다 봐서 해요. 그러니까 물론 내신에서 그런 식으로 뭐 요구를 한다면 그래야겠지. 근데 귀찮잖아. 요 풀이를 알고는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 풀이를 그렇게 뭐 문제에서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냥 합의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가는 경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길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 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얘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얘도 세 가지, 네 가지. 여기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섯 가지, 열 가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4에서 이렇게 더할 수가 없어요. 왜? 1로 갈 수 없잖아. P를 지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요거밖에 없어서 얘 그 6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 16이고 이거랑 이거 더하는 거 11이고 요거 더해서 17, 요거 더해서 27, 이거 더해서 44가지가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정답은 44고요. 그 다음 레벨 1로 가서 요 기호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겠지. 2의 2의 n승 더하기 4의 n승은 128이니까요. 이거 뭔가 수업 문제가 된 것 같긴 한데 이거 4의 n승이니까 4의 n승은 64가 됩니다. n은 3이죠. 다음에 remember 이거를 일렬로 나열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어떤 문자가 몇 번 나왔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게 맞지. R이 2개. 이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R 2개고요. E가 3개. M 2개. B 하나. 이렇게 있고요. M을 양 끝에 나열하는 경우에 쓰니까 그냥 얘네 둘을 나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M1, M2 이런 식으로 서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M을 양옆에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예요. 가운데 6개가 들어갈 건데 보시면은 이 2개, 이 3개, B 하나 같은 것이 범대 순열이죠. 6팩 나누기 2팩 3팩. 그럼 이거 6, 5, 4에다가 2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정답은 60이겠죠? 그 다음에 7명의 학생하고 원 모양의 탁자가 있다. 4명을 선택하고 여기서 첫 번째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4명 뽑았으니까 걔네들은 원 모양을 배열하는 경우 수는 그냥 원순열 4팩 1팩 끝났죠? 이게 35일 거고요. 3팩이니까 이거 6이니까 정답은 210일 겁니다. 쉽죠? 다음에 이것도 1개, 2개, n개 다다닥 하면은 이게 다 합치면 n 플러스 3개. 그러니까 한 개씩 나눠주는 건데 그 경우의 수가 15n 더하기 45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n 플러스 3개라고 하는 공을 그냥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사람도 일렬로 그냥 쭉 서 있고 걔들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축구공 1개, 농구공 2개, 배구공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완전 똑같아지는 거고 경우의 수는 요거였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 2 얘가 15n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 죽어. 그러면 남는 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얘가 30인데요. 그게 6 곱하기 5니까 n은 4죠? 정답은 4입니다. 됐고 5번 교사 2명이랑 학생 5명이 있대요. 또 원순열이야. 교사 2명이 서로 이웃하게 앉는다라고 하면은 이웃해? 한 조로 묶어. 한 명처럼 생각해. 그리고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교사를 묶고 생각을 하면은 교사 1명이랑 학생 5명이 있고 그리고 교사 그 한 조 사이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교사 A가 있고 교사 B가 있을 때 아무리 이렇게 원순열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교사 A의 왼쪽에 B가 앉는 거랑 A 기준으로 왼쪽이죠 이게. 내가 이게 왼쪽 오른쪽을 제가 구분을 못하는 게 아니죠. A 기준으로 내가 여기 앉았다 생각을 했을 때 B가 왼쪽에 오는 경우랑 B가 오른쪽에 오는 경우는 아무리 원탁을 삐삐삐 돌려봐야 똑같은 경우가 아니잖아.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두 가지를 곱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을 그냥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한 거야? 사람을 6명이라고 생각해. 여기에 교사 뭉탱이가 앉는 거야. 그리고 이 6명을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뭉탱이가 이렇게 2개의 자리였던 것이고 거기에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는 2 곱하기 601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5팩이고 2 곱하기 5팩은 24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서로 다른 공책 5건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준다. 이 3명은 서로 구분이 되겠죠 당연히. A, B, C니까. 그리고 학생 A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야, 공책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1권 받을 수도 있고 2권 받을 수도 있고 3권 받을 수도 있고 4권 받을 수도 있고 5권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보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진 않지. 시간이 넘쳐나면 돼. 근데 시간이 넘쳐나지 않잖아. 6권 보는 거예요. 6권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이거 봤을 때 문제 조건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귀찮다. 이거 그지 같다. 촉같다. 그럴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지. 이거를 다 따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게 빠를까. 그거는 항상 뭐 언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얘는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보는 것보다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안 받을 때를 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요. 아까 유제에서 얘랑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생긴 것만 달라요. 근데 확통 문제가 이래요. 본질이 똑같은 거를 그냥 다르게 포장을 해놓을 뿐이야. A, B, C가 있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이 5권의 책을 3명에게 모두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공책이 이제 뭐 스몰 A, B, C, D라고 했을 때 이 스몰 A 입장에서도 야 나 A한테 갈래, B한테 갈래, C한테 갈래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의 서술은 A가, B가, C가 이 사람이 공책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거를 관점을 바꿔본다면은 공책 입장에서 내가 갈 사람을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입장에서 3가지, B 입장에서 3가지, C, D, E 각각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니까 3의 5승. 맞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6건은 A를 왕따시켜. 너 못 받아. 나 안 줄 거야. 그러면은 요 놈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2가지 선택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지 뭐. 아까랑 완전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도 이렇게 있었고 여기 한 명 일단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들어갈 것들을 고르는 경우의 수였잖아. 원소 입장에서. 얘도 공책 입장에서 내가 나를 소유할 사람을 고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렇다면 이게 6건이니까 그냥 3의 5승 빼기 2의 5승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건 211입니다. 이거 243이고 요게 32예요. 그 다음에 7번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다. 일렬로 나열하신대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심지어 얘는 0도 없어. 아 개꿀이야. 만보다 크고 4만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 야, 만보다 크고 4만보다 작으려면 일단 만의 자리가 1, 2, 3 중 하나예요. 중에 택일입니다. 그리고 짝수기 때문에 1의 자리가 2, 4 중 택일입니다. 나머지는 알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 3가지, 여기 2가지, 그리고 5가지, 5가지, 5가지.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5고요, 300이고요. 에이씨 뭔 소리야?
125니까 250이지. 250이고요. 곱하기 3하면 정답은 750개가 됩니다. 얼마나 쉽니? 그쵸? 자, 그 다음 7개의 문자 AAB XXYY를 일렬로 나열한다. 양 끝에 소문자가 오도록 나열한다. 야, 양 끝에 소문자가 오는데 그러면 AA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AB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BA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두 개는 같은 경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요 경우를 첫 번째로 보시면 이거는 이제 B 라지 X 라지 X 라지 Y 라지 Y 이거를 가운데다가 일렬로 배열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얘는 5팩에 2팩 2팩 나눠주시면 얘는 30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AXXYY 똑같죠. 30. 얘도 30. 다 더하면 90. 끝. 다음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택한다. 그리고 또 나열한대요. 맨 나오는 게 비슷비슷하지. 뭐 이게 우리가 아직 배운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 비슷비슷한데, 요 자연수를 n이라고 합시다. n의 개수를 구하시오. n은 홀수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1의 자리 숫자를 보는 거죠. 1 또는 3입니다. 그 다음에 n의 각 자리의 수의 곱은 짝수다. 이거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많이 나옵니다.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조건인 거죠. 심지어 올해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각 자리의 각 자리 수의 곱이 홀수란, 그러니까 짝수라는 거의 반대는 홀수라는 거잖아. 근데 홀 곱하기 홀은 홀수인데, 이거 외에 이 곱하는 거에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무조건 걔는 곱은 짝수가 되잖아요. 요 나번 조건이 여사건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실제로 편하거든. 출제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 그냥 넣어놓으면 졸라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짝홀, 짝짝, 홀짝 이거를 다 보는 것보다는 당연하겠지만, 심지어 얘는 들어가는 거 3개야. 이 안에 적어도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짝짝짝,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짝홀홀, 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홀홀홀만 빼고 다 되는 거잖아. 당연히 6건을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여기 1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3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어차피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니까 이거로 본 다음에 곱하기 2를 계산을 할게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가 각각에 그냥 모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4의 3승 이렇게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홀수가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 홀수가 1, 3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2 곱하기 2의 3승 2의 잠깐만 5자리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의 4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2의 4승이 되겠죠. 각각의 선택지가 1, 3, 1, 3, 1, 3, 1, 3 두 가지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주는 거는 요거에서 이거 빼주는 거고요. 2 곱하기 4의 4승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의 8승이면 256. 요게 16. 240 곱하기 2는 480.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고, 한 요 정도 1번 정도면은 수능 때 한 그래도 3점짜리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수능 특강에서 뭐 물론 그렇게 문제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겹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사실 킬러는 수특에서 연계된다고 해도 막 그렇게까지 연계율이 높지는 않아요. 체감 연계율이. 그래도 아이디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막 이 문제를 무조건 외워가야겠다, 나는 이 문제를 뭐 해설지를 꼭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번 보긴 해야 돼요. 다음에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한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신대요. 뭐가 다른 거야?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0이 있죠. 좀 귀찮지. 그리고 심지어 뭐 조건이 더 붙었어. 각 자리의 수의 합이 4가 된대. 아, 그러면요.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오니까, 그러니까 천의 자리 0이 못 오니까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1 0 0 0 아니 1 네모 이러면은 요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이 3이 돼야 돼요. 맞죠? 그 두 번째로 2 네모면은 요 네모에 들어가는 숫자의 합이 2가 돼야 돼. 케이스가 다르겠지 당연히. 그럼 각각을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에 나눠서 3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0일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일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 없어요. 그치? 얘네들끼리 자리의 수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팩이겠죠? 그러니까 210도 될 수 있고 201도 될 수 있고 102도 될 수 있고 뭐 많잖아. 이렇게 6가지가 있을 거고 얘는 뭐 한 가지지 뭐 1111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1단 1코까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보면은 야 002 있을 거고요. 110 있겠지. 그러니까 뭐 보기 편하라고 한다면 200, 110 이렇게. 이거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가지. 이거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3가지. 더하면 6가지. 7 더하기 6은 13입니다. 다음. 또 원순열이야. 원 모양의 탁자에 8개가 있습니다.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 3명. 1학년은 서로 이웃한대요. 아까 뭐라고? 서로 이웃해. 2명이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서로 묶어서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일단 안 쳐놔. 그리고 1학년을 안 쳐놔. 이렇게 안 쳤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하나로 묶었고 그리고 안 치는 순간 얘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얘는 일반적인 순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1A랑 1B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6자리에 그냥 안 치는 경우의 수 일반 순열로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3학년은 어느 2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물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거 실수 안 해요. 근데 그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얘네들은 야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사건은 이웃한다니까 이거 여사건이구나 이거 전체에서 3학년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3명 중에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의 여사건은요 복잡해요. 2명이 이웃해도 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실수하기 쉽습니다. 또 급하게 풀다 보면 또 실수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3학년 이렇게 있고 사이에 누군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여사거든요. 이게 아니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또는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사건으로 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못 볼 건 없어. 다 보면 되니까. 근데 귀찮잖아. 헷갈리기도 하고. 뭔 말인지 알죠? 요거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수능 때 이거 나왔을 때 틀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그치? 봐야지. 나는 그럼 그냥 볼 거야. 3학년 조건을 따져 볼 건데 요 나머지 6개 자리에 3명의 학생들 3학년은 이웃하지 않게 안 칠 거예요. 그러면은 3일 수도 있고요. 3일 수도 있고요. 이거 셀 때 그냥 하나하나씩 옆으로 밀면서 보면 편하죠. 그리고 3일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3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존재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다시 보여드리는데 3일 수도 있고요. 얘가 움직여 3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움직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3학년 안 치는 경우의 수
이거 네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야 3항 안 쳤어. 그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일 수 있지 않아? 곱하기 3팩.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안 치기만 할 경우고 그 다음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쳤어. 그래. 3, 3, 3 안 쳤어. 나머지 요거에 들어가는 거 2항은 그냥 안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1 곱하기 3팩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냥 3팩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2 곱하기 4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그러면은 얘가 8이고 8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이거 36이면은 288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숫자 1112233 얘가 적혀 있습니다. 또 나열한대요. 중복 안 됩니다. 한 번 돼야 돼요. 왼쪽부터 홀수 번째 자리에는 홀수가 적혀 있어야 된다. 근데 홀수가 5개 중에서 8개 중에서 5개예요. 나열하시면요. 홀수 번째 자리는 4개예요. 여기에 11133 5개 중에서 4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것도 케이스 분류예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홀수 번째 자리에 1133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113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1133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자고.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일 수 있겠지. 4팩에 2팩, 2팩. 이게 1134를 33끼리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뭐뭐 남았냐?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 1, 2, 2가 남았어요.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4가지. 뭐 정확히는 4팩 나누기 3팩이죠. 그거 보면은 이거 몇 가지야? 6가지. 곱하면 24가지. 다음에 1113일 경우 1113일 경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4가지 곱하기 남는 거 뭐뭐 남았죠? 2, 2, 2, 3 이렇게 남았지? 야 이것도 4가지야 똑같이. 그럼 2개를 곱해주면은 얘는 4 곱하기 4니까 16이죠? 2개를 더하면 되겠지. 정답은 40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넘어가서 이런 거 요즘 좀 많이 나와요. 이런 좀 뭔가 귀찮아 보이는 조건들을 주고 그냥 약간 낯선 조건을 준 다음에 이거는 다 써보지 않으면은 사실 한눈에 보긴 또 어렵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귀찮기도 하거든. 그리고 뭔가 공식으로 그냥 때려박아서 무지성으로 풀기가 힘든 그런 것들을 주는데요. 이런 거는 결국에 약간 시작을 어디서 할지가 항상 문제잖아. 요 조건들을 다 써보다 보면은 너무 그지 같지 않은 문제인 한에서는 겹치는 조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서 출발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안 풀린 문제가 지금까지 없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x가 4의 약수이면 그렇다. x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1 없습니다. 2부터 7까지예요. 그러니까 f2는 이렇게 되고요. f4도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x가 6의 약수이면 이거다. f2가 이렇게 되고요. f3 이렇게 되고요. f6 이렇게 됩니다. 겹치는 게 뭐죠? 얘죠. f2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뭔 개소리야. f2는 2라는 거지. 일단 그게 됐고요. 나머지 f4, f3, f6은 지들끼리 서로 관여를 하지 않아. 심지어 f5랑 f7은 조건이 없어. 막 놔도 돼요. 심지어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 있단 말도 없어요. 그냥 막 해도 되거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1을 일단 배열해놨어. 이렇게 놨고 F4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가지 경우일 수 있죠. F3은요? 이거 요거 4가지 경우일 수 있죠. 얘도 똑같이 4가지 경우일 수 있죠. 얘네들은 뭐 제약 조건 없으니까 5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 다 곱해주면 돼요. 이거 2, 4, 4, 5, 5
다 곱해주면은 야 이거 20 이거 20 400 곱하기 2 하면은 정답은 800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수능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런 문제의 굉장히 쉬운 버전이 되겠죠. 딱히 뭐 제약 조건이 별로 없으니까 지들끼리 막 얽히고 설켜 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는 문제가 어렵게 되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긴 하거든요. 자 6번 빨간 구슬 1개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3개를 모두 5개구나. 숫자도 못 읽냐 이제. 5개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8개를 모두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일렬로 또 넣으신대요.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이 A. 빨간 구슬보다 얘가 기준인가 보네. 빨간 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파란 구슬이 B. 근데 A가 B보다 커야 된대요. 노란 구슬이 2개거든. 이거 A는 해봤자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A가 B보다 커야 돼.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어요. A가 2면요 B가 0일 수도 있고 B가 1일 수도 있죠. A가 1이면은 B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각각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야 봐봐.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0일 때 이게 더 쉬워 보이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빨간 구슬보다 노란 구슬이 1개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 구슬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왼쪽에 모두 다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제가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왼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간 거 하나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노란 구슬이 옆에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맞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얘는 확정이야. 요것만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돼요. 6가지겠지 뭐. 맞죠? 자 다음 A 2고 B가 1이 B가 0인 경우 얘를 보면은 똑같아. 노란 구슬이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2개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란 구슬도 왼쪽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 구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도 지들끼리 자리 바꾸면 되잖아. 7팩에 5팩 2팩 하면은 7 곱하기 6에다 2로 나누면은 21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세 번째 A 2고요 B가 1인 경우 그러면 똑같이 노란색이 왼쪽에 2개 다 들어가야 되고 빨간색의 오른쪽에 파란색 구슬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노란 거 하나 둘 그리고 자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공간이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파란색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결정됐고 이건 보면 되는 거니까 6팩에 4팩 2팩 해주면 정답이 얘는 15가 되겠죠? 요거 더해주시면은 4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뭐 가져가야죠. 그리고 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야 아까는 같은 종류였는데 지금은 다른 종류입니다. 이 공을 서로 다른 종류의 4개의 상자에 넣었는데요. 근데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합이 2개다. 당연히 이거 기준으로 봐야지. 사실 제가 당연이라는 워딩을 많이 쓰는데 진짜 말 그대로 당연합니다. 이건 진짜 그냥 거의 보자마자 나올 정도가 되기는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이런 거는 직감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면 좋긴 하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것부터 보는 게 맞지.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합이 2다. 야 그러면은 해봤자 2개 0개 1개 1개 0개 2개 이거 3가지밖에 없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가 3개다. 공이 총 6개거든? 근데 이미 2개를 넣었어. 4개의 공이 남은 거야. 이 4개의 공을 C랑 D에 넣을 건데요. 잘 보시면은 요거랑 이건 똑같아 경우의 수가. 근데 얘는 달라요. 뭐가 달라? 1번, 2번, 3번이라 했을 때 1번, 3번은 비어있는 상자가 하나씩 생겨요. A랑 B에서. 근데 2번은
비어있는 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1번을 계산을 해보면요.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비어있잖아. C랑 D가 모두 비어있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물론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공을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한쪽으로 몰빵되는 경우는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C랑 D에 넣을 건데 그 말은 각각의 공에 대해서 야 내가 들어갈 상자 고를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근데 거기에서 이 4개의 공이 다 지들끼리 자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전부 A를 고른다거나 전부 B를 고른다거나 그런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 경우의 수는요 2의 4승에서 CCCC DDD인 경우의 수 2가지 빼면 돼요. 14가지가 나옵니다. 얘도 똑같이 14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요 1이야. 그 말은 C랑 D에서 하나는 빈 상자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한 상자가 빈 상자가 생긴다는 거는 한 상자에 나머지 한 상자에 그냥 몰빵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CCC 또는 DDD야. 그러니까 얘는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이렇게까지 배열을 했고요. 그러면 거의 다 끝났지. 첫 번째 여기에 A에 들어갈 공 고르는 경우의 수 6C2가 곱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C2가 곱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1번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3을 그냥 계산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A에 들어갈 놈 고르는 경우의 수 6가지, 그 다음에 B에 들어갈 놈 고르는 경우의 수 5가지. 이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6C2 곱하기 14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2고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로 6C2 곱하기 14니까 자 2 곱하기 6C 곱하기 14 더하기 그냥 60 이거니까 얘가 15거든? 그러면은 이게 210이고요 420이고요 420 더하기 60은요 480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는 선택 나열, 조건에 따른 케이스 분류, 그리고 6건. 이게 다야. 그리고 살짝의 관점의 변화. 상자에 공이 들어간다라고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 입장에서 상자에 들어간다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다음에 8번. 이것도 삼각형이지만 원순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2가지 풀이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나번 조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물론 이건 두 번째 풀이에서 똑같아요. 이거 해석이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조건 가는 당연한 거고 뭐 공을 한 개씩 담는데 그러니까 뭐 문제될 리 없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조건 나를 보시면 곱이 또 모두 짝수래. 또 나왔네 이 조건. 아까 나왔었지. 이거 6건이 뭐였어요? 모두 홀수다. 곱해지는 모든 수가 홀수인 경우만 아니면은 전부 짝수기 때문에 얘는 그걸 잘 보시면은 짝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짝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홀짝도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짝짝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써있기 때문에 이게 짝수가 해봤자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짝수 하나 들어가고 여기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 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변에 짝수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어딘가 지구 어딘가에서는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모두 곱이 짝수라는 걸 만족을 해야 되잖아. 짝수가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거든.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는데 2개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씩만 들어가란 얘기지. 이 각 변에 짝홀
이렇게 세 개의 조가 각각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조를 짜보겠습니다. 홀수 1개, 짝수 1개로 3개의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요. 자, 미팅 생각해보세요. 좀 약간 짝짓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짝짓는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해봐. 짝, 짝, 짝. 이렇게 하면은 먼저 짝수가 다 앉아있어. 그리고 홀수가 그냥 배열이 되면 돼요.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이렇게 뭐 세 번째 홀수,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짝수가 뭐 남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짝수가 이제 미팅 갔을 때 남자다 또는 여자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성별, 그러니까 남자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여자야. 여자가 이제 각각 그냥 배열되면 매칭이 되는 거거든. 조가 짜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조를 짜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그냥. 그럼 이게 6가지야. 맞죠? 그 다음에 요 각 조, 일단 조가 짜여졌어. 얘네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이거 원순열이랑 똑같은 거거든. 요렇게 있고 요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은 거니까 그냥 3 빼기 1팩 하시면 돼요. 그래서 2팩. 마지막으로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각각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2의 3승이 됩니다. 이거를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6 곱하기 2팩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96이 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조금 더 귀찮을 수는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홀짝홀짝 이거는 다 봤다 생각을 해볼게. 이것까지 해석을 했어. 근데 조별로 본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본다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1을 넣을 거야. 근데 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 그래 여기 있는 생각을 해볼까?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는 아무리 삼각형을 돌려도 다른 경우지. 그렇기 때문에 1이 각 변을 기준으로 안 치긴 할 거야. 하나의 변에 안 치긴 할 건데 여기 앉는 경우의 수랑 여기 앉는 경우의 수는 달라요. 곱하기 1을 해줄 거야.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1이 여기 앉았어? 그 옆에 짝수가 앉아야 돼요.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3. 2가 다 생각을 해볼게요. 또 3을 안 칠 거야. 3은 근데 사실은 1이랑 2가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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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른 경우의 수지. 그게 바로 원순열에서 한 명을 안 쳤을 때 그때 효과였잖아. 자, 그러면은 앉았다 생각을 하고 3이 들어갈 경우의 수 곱하기 4. 그 다음에 또 3 옆에도 짝수가 앉아야겠죠? 3 옆에 올 짝수 고르는 경우의 수 2가지. 뭐 4가 앉아서 생각을 해봐. 5, 6이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곱하기 2. 이러면은 똑같이 96이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울 것까지는 없어서 이런 좀 다양한 풀이가 가능했고요. 둘이 큰 차이가 그렇게 없죠. 근데 막상 보면은 이게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두 번째 풀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안 헷갈린다면 사실 상관은 없고요. 다음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의자가 있다. 또 원순열입니다. 아니 몇 개야 도대체? 계속 나와. 그럼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모두 6 이상이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그렇다면요, 이게 굉장히 조건이 타이트해 보이잖아. 타이트해요. 뭔가 이 6 이상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굉장히 폭력적이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1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왜? 만약에 내가 4를 기준으로 보고 싶어. 옆에 2가 와도 되고 3이 와도 되고 4가 와도 되고 5가 와도 되고 6이 와도 되고 7이 와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봐. 1을 기준으로 보면요, 옆에 5, 6, 7 중에 2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5, 6, 7 중 하나가 와야 되고 오른쪽에도 5, 6, 7 중 하나가 와야 돼. 맞지? 그럼 1을 먼저 박아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1 안 쳤어. 1을 놨으면 그 옆에 5, 6이 올 수도 있고 5, 7이 올 수도 있고 6, 7이 올 수도 있고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5, 6, 7 옆에는 뭐가 와도 6이 넘거든. 그치? 5 옆에 1 와도 6 넘죠. 그러니까 5, 6, 7은 적어도 그 양옆에 어떤 의자가 오든지 간에 조건에 무조건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5, 6이 오든 7, 5가 오든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옆에 5, 6, 7 중에서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요. 오랜만에 씁니다. 그냥 3B2라고 쓸게요. 6가지가 있겠죠? 자, 1 있고요. 5랑 6을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2, 3, 4가 남으셨는데요. 2, 3, 4, 7까지 남았지? 얘네들이 남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타이트한 조건을 봐야지. 2를 봐야지. 근데 원래 2는 옆에 1이 와서도 안 되고 3이 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1은 이미 양옆에 5랑 6이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옆에는 3만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여사컨이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거 4개의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똑같은 거니까 전체 경우는 4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옆에 3이 오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랑 3을 한 묶음으로 보고 의자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지들끼리 2랑 3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가지에다가 3팩을 곱해주시면은 여사건은 2 곱하기 3팩이 되겠죠. 이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게 2랑 3을 한 묶음으로 보고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12예요. 얘 24예요. 이거 2개 빼주면 12겠죠? 곱해주시면 정답은 72가 됩니다. 됐죠? 다음 숫자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오랜만에 나왔다.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한 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5개 단위로 홀수의 개수는 오케이. 그리고 요 문제도 한번 가져가 주세요. 이런 타이트한 조건, 이런 문제가 어려워 보이게 포장하기 좋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도 애들로 하여금 약간 도전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꼭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넘어가서 이것도 아까 레벨 2에서 5번이랑 좀 비슷한 결이지. 써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써보세요. 귀찮더라도. n이 2부터 6까지입니다. 조건을 맞춰서 써보면요, n이 2일 때는 2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 이하입니다. n이 3이면요 3은 선택 안 하거나 그리고 3번 이상입니다. 둘이 달라요. n이 4면요 4 선택 안 하거나 2번 이하입니다. n이 5면요 5는 선택 안 하거나 5번, 뭔 개소리야. 맞지? 5번 이상입니다. n이 6이면요 6 선택 안 하거나 3번 이하입니다. 맞죠? 요렇게 조건이 나와 있고요.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홀수란 얘기는 뭐야? 1의 자리에 3 또는 5밖에 못 와요. 케이스 분류지. 첫 번째 3이 왔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요 3이 일단 선택되셨잖아. 그럼 얘 안 돼요. 일단 한번 선택이 된 순간 넌 3번 이상은 나와야 돼. 그러면 나머지 이 4개 네모 중에서 3이 들어갈 경우의 수 2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3 들어갈래? 야, 경우의 수 4가 있어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아니 이 경우 수는 내가 지금 3이 3번 들어갈 경우의 수잖아. 사실은 4번 들어갈 수도 있고요 5번 들어갈 수도 있어요. 3번 이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따로 봐야 되고, 3이 4번 들어가는 경우의 수 4시 얘도 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따로 봐야 됩니다. 각각을 다 구해주시고 더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얘부터 볼게요. 요거 3을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자리에 이 조건에 맞게 넣어야 되는데 5는 못 들어가요. 5번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2, 4, 6은 어차피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
전제 조건이가 아니라 약간 하나 조건이 들어가야 돼. 2는 한 번 이하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 2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다 되거든. 4도 44 되고요. 6도 66 되고요. 섞여도 되고요. 당연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사건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 4, 6 세 가지 있죠. 여기도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3의 제곱을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얘가 2, 2로 채워지는 그런 불상사만 막으면 돼요. 빼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2, 4, 6 다 됩니다. 세 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사실은 3, 3, 3, 3, 3인데 뭐 한 가지겠지. 이거는 6 곱하기 8이면 48이고요. 이거는 12고요. 이거 1이 돼가지고 일단 61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하고 5. 근데 이건 볼 필요도 없어. 5가 선택이 됐잖아. 5개 이상 써야 돼. 5 이거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두 개 더하면 정답은 62가 돼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집합 x가 2, 3, 4, 5, 6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6의 배수래요. 둘을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나와야 돼. 자, 그렇다면 소인수 2와 3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저는 2를 가지고 순서상 F2, F3에 대해서 케이스 분류했습니다. 저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케이스가 좀 많긴 한데 어차피 케이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요. 크게 쪼개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열심히 써볼게요. 얘가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써보면은 얘가 F2가 2로 갈 때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F3은 소인수 3을 가져야 돼요. 3으로 갈 수도 있고요. 6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2가 3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번 또 F3이 소인수 2를 가져야 돼요. 그 말은 3, 근데 여기서 둘이 서로 이제 바뀌는 경우의 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4 그리고 3,6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 4로 갔어. 그럼 마찬가지로 F3은 3을 소인수로 가져야겠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4,3은 내가 지금 세지 않기로 했잖아. 3,4랑 나중에 똑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5로 가요. 얘는 심지어 그 소인수가 6의 소인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얘 6으로 가면은 6 이렇게밖에 없겠죠. 이렇게 7가지의 케이스가 보이는데 와 겁나 많은가 싶지만 어차피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잘려요. 뭐가 다르냐? F2랑 F3이 같냐 다르냐예요. 이것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로 F2, F3이 2,3에서부터 5,6까지일 때 이건 이제 일단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일단 2가지 있을 거야. 요 12가지가 일단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조건 나를 읽어보시면 함수 f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얘가 좀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 그지같이 내고 싶으면 이거 넣으면 돼요.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들어간 거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뭔가 굉장히 따져볼 게 좀 많아지거든요.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 내가 이렇게 쪼갠 이유가 F2랑 F3이 서로 다르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촉발되는 게 뭐냐면 치역이 일단 두 개가 확정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F2랑 F3이. 그렇다는 얘기는 F4, F5, F6 얘네가 치역을 하나만 더 만들어야 돼. 자,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그러면 F4, F5, F6 얘가 이 4, 5, 6 중에 하나만 더 가야 돼요. 그치? 자, 그렇다면 하나로 갈 건데 그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일단 3가지야. 내가 4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자고. 그러니까 치역이 그렇게 되면 2, 3, 4겠죠? 먼저 치역이 될 원소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F4, F5, F6이 뭐 자유롭게 2, 3, 4 중에서 하나가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거나 될 수 있지만 2랑 3으로 몰빵되게 되면 또 안 되겠지. 치역의 개수가 이제 3개가 아니라 그럼 2개가 되는 거니까. 나 3개 할게 해놓고서 4를 왕따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6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은 4, 5, 6이 각각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6건은 이제 선택지가 2개로 줄어드는 거니까 3의 3승 빼기 2의 3승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경우의 수는요 12 곱하기 3 곱하기 3의 3승 빼기 2의 3승 이렇게 되고요. 얘가 19니까 57 곱하기 12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겠지. 더하기 114니까 684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2, F3 수소쌍이 6,6이야. 얘는 둘이 같습니다. 치역이 1개예요. 그러니까 F4, F5, F6 가지고 우리가 치역을 2개를 더 만들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것도 아니지. 얘는 하나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2, 3, 4, 5 중에서 새로 치역이 될 원소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4, 2, 6개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 4, 5를 뽑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치역이 4, 5, 6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 F4, F5, F6이 새로 더해짐으로써 4, 5, 6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6건으로 보긴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세는 게 빠릅니다. 요 F4, F5, F6이 이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치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4, 5, 6이 각각 함수값이 하나 분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F4, F5, F6이 각각 하나씩 분포할 수도 있고 2개, 1개, 0개일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F2랑 F3이 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은 굳이 없어도 되거든. 그리고 얘도 1, 2, 0 이렇게도 됩니다. 단 이제 얘가 0, 1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러면은 치역에 4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씩 고루 분포하는 경우의 수는 F4, F5, F6이 이 각각의 치역에 대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지. 이거 3팩. 그리고 요 경우의 수는 그냥 치역을 4로 가질, 그러니까 함수값이 4가 될 애 2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C2 해가지고 얘는 또 3개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당연히 3개예요. 경우의 수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더해주시면 얘는 12가지가 됩니다. 먼저 치역이 될 원소의 개수 6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역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2개 있었으니까 2개를 곱해주시면 72가 돼요. 정답은 756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인 거야. 먼저 케이스 분류를 해봐. 7개가 나오지만 쫄지 않아. 나는 F2랑 F3이 서로 다른 경우의 수랑 같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거고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F2랑 F3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도 빼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 원소 하나를 찾아줘야 돼. 그거를 골라주고 치역이 결정됐으면은 그 다음 배열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서 6건이 쓰기가 편해.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F2, F3이 6,6으로 둘이 똑같을 경우에 대해서는 나머지 F4, F5, F6 가지고 치역을 2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럼 치역이 될 원소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해주고 그리고 배열을 해주실 때는 6건이 좀 빡세기 때문에 그냥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 풀이가 끝났고요. 뭐 괜찮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다음에 2단원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화이팅!